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은 각 나라의 보건 실태를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던 미국도 병원들이 과포화 상태가 되었으며 의료 장비가 부족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왜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던 미국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미국의 의료기관들은 민간 기업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이른바 의료 민영화를 채택하고 있다. 의료보험 역시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고 소득이나 개인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 역시 천차만별이다. 이에 미국인의 약 15%는 의료보험이 없고 병원비가 없어 사망하는 인구 수도 만만치 않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시코는 이러한 미국의 의료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영화의 첫 장면은 손날에 두 손가락이 잘린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는 병원에 갔지만 손가락 하나만 수술을 받는다. 한 손가락은 6만 달러, 다른 한 손가락은 12,000달러를 지불해야만 봉합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한 손가락을 포기한 것이다. 그가 손가락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고 있을까?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보험회사와 손을 잡고 국민의료보험제도를 폐지하고 민영의료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미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최근에 이르기까지 보험회사의 만행이 이어져 왔다.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비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사소한 문제를 트집 잡아서 어떻게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영화 시코에서는 민영의료보험사에서 의료고문을 맡았던 박사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청구 거부를 많이 할수록 회사로부터 높은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양심 선언을 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수많은 의료고문들이 자신의 의학 지식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지 않고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던 것이다. 이처럼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로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고통받는다. 그리고 그런 착취를 대가로 보험회사 CEO들은 백만장자가 되어갔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어떨까? 국가 의료 시스템인 NHS가 잘 갖춰진 영국에서는 병원의 담당 주치의가 지정되어 있고 이 의사들은 국가로부터 고용이 되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무엇보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담당하는 환자의 건강이나 습관이 개선되었을 때 추가로 인센티브를 받는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라는 것과 병원에 오고 갈 차비를 낼 돈이 없는 사람에게 차비를 병원에서 직접 챙겨주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웃나라 프랑스도 국가의료 시스템이 잘 잡혀있다.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사의 진단하에 유급휴가를 받고 재충전하여 사회로 돌아가는 구조까지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자랑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인들이 최악의 빈민국가라고 여기는 쿠바에서조차 미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의료복지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에 영화 시코에서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높은 의료비 때문에 미국에서는 치료를 받지 못한 9.11 테러 당시 구조활동에 투입되었던 소방대원이 쿠바에 가서 무료로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외국인도 쿠바에서는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의료 서비스 질의 향상이라는 명목하에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많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으로 인해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의료민영화 정책 시행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의료민영화의 주요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자. 먼저 당연지정제 폐지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당연지정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대부분의 국민이라면 어느 병원을 이용하든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이 의료비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지내고 있다. 만약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게 되면 병원들은 국민건강보험이 책정한 의료수가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진료비를 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단순 감기로 진료를 받게 되면 보통 총 진료비는 대략 15,000원에서 20,000원가량인데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그중 30% 정도만 부담하면 되지만 당연 지정제를 따르지 않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총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만 급증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이다. 우리나라에선 현재 영리병원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 국민의 건강을 대상으로 돈을 버는 병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영리 목적의 병원이 허용되면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많은 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이 책정한 의료수가 체계로 인해 적자를 기록하는 현 시점에서 영리병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기존의 병원들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즉, 병원들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분만실, 중환자실과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만일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병원들은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구조가 아닌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진료과를 중심으로 개편될 것이다. 세 번째 쟁점은 의료보험의 문제이다. 민영 의료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은 갈수록 위축된다. 최신 의료기술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 만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민영의료보험에게 넘기게 되면 최신 의료기술은 국민건강보험이 더 이상 보장해주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갈수록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문제는 민영의료보험 회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보다 턱없이 비싸게 받는다는 것이고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국민들은 병원 문턱이 더 높아진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단점도 있지만 그만큼 국민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제도이고 이런 장점 덕분에 국민건강보험은 지금도 각광받는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남아있다. 이는 건강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며 적어도 돈이 없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식을 기초로 한다. 앞서 보았듯이 의료 민영화 정책은 이러한 시민의식을 부정한다. 의료도 상품처럼 능력껏 구매하라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 정책은 철저히 자본의 입장만을 대변한다. 병원과 민영의료보험사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정책은 있어도 국민들을 고려하는 정책은 없다. 그 순간 시코가 그리는 미국의 참담한 의료 현실이 떠오른다.